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제도는 자유연애 시대에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자유연애 시대인데 이게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솔로에 출연한 일화 중에는 치지 않고 연애했다고 자랑하는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주결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결혼제도는 본질적으로 현대의 자유연애와 양립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결혼제도의 탄생 자체가 여성의 성제공, 순결성 등등을 바탕으로 한 남성의 부양보호 계약이기 때문이죠. 이 글에 반박하시는 여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교목이 부정할 뿐,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인 채 이중사고를 행합니다. 결혼의 본질은 초장기 종신 성매매 계약과도 같습니다. 섹스와 출산 양육, 여성의 성적 매력과 남성의 경제력의 교환.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결혼은 고전적인 가부장제에 기초한 계약이고 간섭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퍼진 자유연애와 여성해박은 여성의 성적 자유를 불러왔으나 여전히 남성의 부양 의무는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계속해서 누적된 끝에 남성들의 결혼 기피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는 선진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상 없는 의무에 대한 거부죠. 일종의 시장 붕괴 현상인데 대충 이건 쓰기 귀찮아 보았습니다. 전통적 가부장제에서 잘 작동하던 전통적 결혼 제도가 선진국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자유시장이 도입되고 게임 이론의 반복 게임 논리에 의해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는 거래는 시장에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훨씬 덜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혼인율이 급락했었다. 결혼을 거부해버린 일본의 초식남, 결혼 대신 동거 문화가 장착해버린 유럽과 미국. 선진국 저출산의 본질은 경제가 아닙니다. 남성들의 결혼 기피입니다. 설거지로는 단순한 혐오성 담론이 아닙니다. 결혼제도의 소멸이라는 중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담고 있죠. 정근대 시절로 회귀하여 여성을 억압하여 결혼과 출산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반인권적인 방법입니다라는 글입니다. 일단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고 하면 6.8 운동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이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부분 다 혼전 순결의 가치를 중시했고 결혼 상대자 이외의 어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금기시했습니다. 심지어 6.8 운동을 처음 시작했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여기 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프랑스에서는 50에서 70년대 조부모님 세대는 같이 동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전에 성관계 또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무너진 거예요. 6.8 운동 프랑스부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서구권이 다 영향을 받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유연애 사상은 확산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게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연애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슬람 문화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주결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혼전 순결을 중시하는 이슬람 문화권의 출산율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만 제가 따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프가니스탄 4.52, 알제리 1.83, 바레인 1.80, 방글라데시 1.95, 브루나이 1.76, 코모로 3.91, 이집트 2.88, 이란 1.93, 아랍에미리트 1.44, 지부티 2.76, 쿠웨이트 2.09, 요르단 2.79, 몰디브 1.68, 말레이시아 1.79, 모리타니 4.34, 모로코 2.30, 오만 2.57, 파키스탄 3.41, 카타르 1.78, 사우디아라비아 2.39, 소말리아 6.20, 티니지 2.06, 이라크 3.44, 예멘 3.7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학계 출산율 평균은 2.76 나옵니다. 자유연애가 아닌 것이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이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해서 신의 선물이다. 그리고 자녀를 가지는 것이 신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OECD에서 학계 출산율이 제일 높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는 하레디 빼고도 높아요. 엄청나게 학계 출산율이 높잖아요. 그거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여성들은 아이를 갖는 것은 기쁨이며 축복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던 유대인 친구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 피하고 싶은 일, 금전적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아이를 갖는 것을 기쁜 일이자 행복한 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교육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너무 다른 거야. 한국 같은 경우는 자유연애고 더군다나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게 뭐 통계 자료가 없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있잖아요. 특히 K녀들, 여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K녀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도 호주에 가서도 보면 가장 출산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즉 문화라든가 인식의 변화 없이 근본적 해결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남자들한테 국제결혼을 가감하게 밀어주면 저는 급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미 인구 구조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가감한 결단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이자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개씩 두 개씩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자들 눈치 보느라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미룬다? 그러면 이제 공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런 문화, 인식 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전체가 진지한 대화가 좀 필요하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